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라고 하면은 액체가 기체로 증발을 하는 온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의 예를 들면은 끓는 점은 100도씨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꼭 100도씨가 아니어도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뜨거운 물, 100도씨가 아닌 뜨거운 물에서도 이런 김이 나오죠. 이런 거는 그럼 왜 그러냐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우선은 물질이 액체에서 증발해서 기체가 된 상태를 증기라고 하고, 이런 증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했을 때 꼭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아니어도 다양한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증기압을 갖는다. 그래서 옆에서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 25도씨에서는 23.756이라는 증기압을 갖는다. 이때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대기압을 보면은 대기압 같은 경우는 1기압이고, 이거 단위를 맞춰보면은 760mmHg 란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대기압에 비해서 25도씨에서의 물의 증기압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액체의 표면에서 극히 일부의 분자들이 증발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액체의 내부 같은 경우는 증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 증기압이 100도씨 정도가 되면은 대기압과 같거나 좀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액체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려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기 때문에 안에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온도를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끓는 점의 정의를 한 번 더 다시 봐봤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은 액체의 끓는 점은 대기압,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우리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이거를 보고 자, 우리가 끓는 점의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봤고, 이어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물로 해볼게요. 그럼 물에다가 어떤 일정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아야 할 점은 이제 상변화 전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그 에너지를 받는 족족 이 온도가 상승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상변화 구간에 가서는 이 받는 에너지를 전부 다 이 상을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데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구간이 생긴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변화가 끝난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쭉 오르다가 액체의 끓는 점인 100도씨에서는 상변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로 치면은 끓는 점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그죠? 끓는 점의 특징이 이렇다. 자,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순수한 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그래프를 띄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혼합물의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경우 이런 일정한 에너지를 주어졌을 때 온도 상승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를 우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온도가 처음엔 오르다가 이 혼합물 안에 에탄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탄올이 자기의 끓는 점에 도달을 했을 때 에탄올의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상변화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될 거고, 그때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쭉 가는 형태로 나오다가 이제 에탄올이 상변화를 다 해서, 그러니까 기화가 다 된 다음에는 이제 남은 물들이
이제 온도가 오르고 이제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 이렇게 상변화를 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그래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쭉 오르는 건 동일하게 가다가 실제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라고 하면은 이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정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별 증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은 물이나 에탄올이나 혼자 있을 때 기화를 한다는 거는 물 같은 경우는 물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고 자기가 기화를 하는 거죠. 에탄올의 경우도 에탄올 사이에 어떤 인력만 끊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합물의 경우는 물과 에탄올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에탄올이 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과의 상호작용도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가 상호작용이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기화가 시작되는 이 온도가 순수한 물질일 때보다는 약간 높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0도씨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끓는 점이 변한다. 혼합물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80도씨부터 에탄올이 기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혼합물의 어떤 비율을 살펴보면은 물이 이렇게 에탄올이 기화가 되면서 점점 물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혼합물에 남아있는 에탄올이 물과 상호작용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기화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점점 더 에탄올이 이렇게 증발이 되면 될수록 에탄올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혼합물의 비율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 어떤 비율을 넘어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에탄올도 증발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상변화가 더뎌지면서 이 혼합물의 그냥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면은 이제 물의 상변화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난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자, A, B, C, D 구간 여기 나온 걸 가지고 보면은 A 구간에서는 온도 상승 구간이라고 해서 그냥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수평 구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에탄올이 본연의 자신의 끓는 점인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오기 시작한다. 왜냐면 물과의 인력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약간 높은 데서 기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에탄올과 결합하고 있는 일부 물도 같이 기화가 되어서 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C 구간을 보면 이제 온도 상승 구간이 다시 오는데 이제 물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같이 기화돼서 나온다. 여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올 에탄올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B 구간에서 대부분의 에탄올은 기화가 돼서 나오지만 남아있는 에탄올은 더 이상 원활히 나오지 못하고 소량만 나오는데 그때 물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C 구간에서는 물이랑 에탄올이 같이 나오고 되게 소량이,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은 이제 물이 끓어나오기 시작하고, 자, 요런 특징을 우리가 분별 증류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실을 알고 실험 설계를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시니까 80도씨로 하면 되겠네 하면은 여기서 찔끔 나오고 더 이상 기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온도를 어디다 잡아줘야 될까 생각해보면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왜냐면 C 구간에서는 에탄올과 물이 소량만 나오는 거. 지금 B 구간이 끝나는 어떤 시점, 에탄올이 끌어나오는 B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다가 온도를 맞춰줘야지 에탄올을 최대한 많이 순수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 요 시점, 요 온도에다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85도 정도, 여기 6도 같은데 6도 정도로 해준다. 요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실험을 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혼합물에서 두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탄올 본연의 끓는 점이 78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에탄올의 끓는 점이 변한다. 네, 높아진다. 그리고 분배 증류 시 100% 순수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이 같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최대한 순수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이 분별 중리를 반복을 해줘요. 이제 회사에서는 3회 이상 반복하여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3번을 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 순수하게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액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탄올과 물 같은 경우는 에탄올 아무리 분별 중류를 해도 96% 이상은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는 94% 정도 나오고, 이거를 1회, 2회 반복을 하면은 96%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안 오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에탄올을 구매할 때 제일 싼 게 94도씨 미만은 다 비슷해요. 그럼 반면에 우리가 99.9% 에탄올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스텝이 다른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에탄올이라고 하고 비싸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물과 에탄올의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물과 아세톤의 혼합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배 중류를 할 거예요. 물과 에탄올은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은 잘 안 돼. 좀 더 쉬운 물과 아세톤을 분리할 거예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56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85도씨에서 그냥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큼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런 그래프의 형태, 그리고 요 지점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세톤 같은 경우도 여기 85도씨 정도면은 그 지점이거든요. 이해하고 실험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그 혼합물의 상변화 어떤 그래프를 봤죠.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분별증류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별증류 실험이 뭔지를 한번 보면은, 끓는 점이 서로 다른 혼합물을 가열을 통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높은 물질까지 유출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별증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옛날에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면은 이렇게 불을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곡물을 발효시킨다는 거는 이제 이스트를 넣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탄수화물을 먹고 에탄올을 뿜어내는 그런 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효모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이랑 뭐 이것저것 뭐 셀룰로즈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그 물에다 담가놓은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가열을 해서 증발을 하면은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처럼 이렇게 빨리 기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화된 애를 이 위에 냉각수를 두면은 기화된 물질들이 여기에 맺혀가지고
여기 짝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모으는 형태의 어떤 주조 과정을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기기를 통해서 오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면서 요 기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면은 자, 우선은 일단 혼합물을 넣고 가열을 해야겠죠. 그래서 혼합물을 요 로터리 바틀이라는 이런 기구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런 가열을 위해서 워터베스 안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잠기도록. 그리고 워터베스 가열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가 일어나겠죠. 기화가 돼서 기체가 되면은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갇힐 거란 말이에요, 기체가. 이때 여기 냉각수 공급 장치를 통해서 여기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냉각수를 공급해 주면은 이게 요 관을 따라서 이렇게 통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호스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냉각이 돼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뜨거웠던 기체들이 여기 냉각수, 요 관을 통과하는 냉각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다시 응결이 돼서 액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이 방울이 맺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방울 맺히면서 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떨어지는 것들을 리시빙 바틀이라는 기구에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옵션으로 우리가 아까 보면은 끓는 점이 대기압이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압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진공 펌프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감압 농축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은 콘덴서라고 불리는 이런 부위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증발한 기체가 모이는 곳으로 내부의 나선형관을 따라 냉각수를 공급해 주어 기체를 액화시켜서 리시빙 바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위를 이렇게 콘덴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로터리 바틀은 분별 증류하려는 시료를 담는 용기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기화 같은 경우는 액체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더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런 회전 역할을 가지고 이걸 로터리 바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시빙 바틀은 분별 증류를 통해 기화되었던 물질을 액화하여 모으는 용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워터베스는 이제 물중탕을 통해서 액체가 증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냉각수 공급 장치가 있고 진공 펌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용법을 보면은 사용법은 사실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4, 5년 후에도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 순서를 적어 놓긴 했는데 어떤 순서로든 여러분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제일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워터베스에 물을 가득 넣고 온도를 일단 설정을 해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85도씨를 끓여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맨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냉각수 공급 장치에도 물을 넣어주고 전원을 켜서 얘가 온도가 한 3도? 1도에서 3도 정도로 아마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도록 미리 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셋업을 해주면 돼요. 일단 리시빙 바트를 자기 위치에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부분이 이제 요 클램프라는 것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램프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클램프 뒷부분에 나사를 돌려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터리 바트를 거기 자기 위치에 맞게 장착을 하고 여기도 이제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쏙 껴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베스랑 냉각수에 있는 물의 온도가 설정한 온도까지 맞춰지면은 이제 로터리 바트를
이제 워터베스에 잠기도록 위치를 조정해서 끼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냉각수 공급 장치에서 전원을 펌프 전원을 켜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감압을 넣어주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감압을 넣어주는 실험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한번 켜줘서 얼마나 빠른지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험은 끝나는데, 요 감압 농축기가 여기 2대나 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많이 없는데 2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4조기 때문에 2조가 요 실험을 하는 동안 2조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다른 걸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 제목은 수화물에서 물의 화학식 구하기라는 실험이고, 일단 간단하니까 한번 보면은, 수화물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어떤 물질 중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물 건조제 해가지고 Na2SO4 같은 거 썼었죠. 그런 물질처럼 물을 자동으로 이제 머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물을 랜덤하게 이제 한 문자당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3개 이렇게 머금는 게 아니라 되게 일정 비율로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런 비율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로 들면은 황산구리가 물을 머금는 특징이 있는데, 이 황산구리가 물을 일정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일정 비율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한데, 여러분한테 CU 요 물을 머금고 있는 황산구리를 줄 거예요. 근데 얘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파란색을 띄어요. 파란색을 띄다가 얘를 도가니에 넣고 파우더를 여기다 올린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물이 증발을 하면서 이제 무수 황산구리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무수 황산구리가 되면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 무게를 잴 거예요. 그래서 전후의 무게를 재서 계산을 통해서 이 화학식을 완성을 하면 돼요. 요 n에 들어가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종종 이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